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일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하겠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재표결이 있습니다. 최상범 특검법. 오늘 제가 앞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통 질문입니다. 오늘 표결 목표치는 몇 표입니까? 일단 투표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거쳐서 제2표결을 거칠 경우에는 저는 17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정말 꼼수 표결로 명패만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해라 라는 식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져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서 정말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에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함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당히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서로 자당의 의원들끼리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2표결을 하게 된다면 17표는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의 괴멸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만약 꼼수를 피우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17표의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측면이 좀 있나요? 현실적으로. 목표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7표 이탈표 끌어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겠지만 현실적인 목표치 말씀드리는 실제 국민의힘의 이 낙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됐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 바로미터는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 아니었습니까? 그때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상당히 이 선거 과정에서 저희도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피혐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는 국민의 예산과 세금으로 범죄 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실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이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낙선했는가를 고민하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상적 절차로 표결을 할 경우엔 전 17표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가결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네. 만약에 가결이 안 되고 한 5표는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찬성 얘기를 한 거잖아요. 5표 이상 17표 이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정표 정도 나온다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몇 표 정도 나오면은 자체적으로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마 부결되면 다 실패입니까? 17표가 확보해야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아마 불참하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돼서 모수가 좀 줄어들면 한 15표 정도 될 것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10여 표 정도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4-5표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표 행위를 한 상태로 제2표결을 들어간다. 정말 꼼수와 편법을 활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게끔만 해주면 저는 17표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당 스텝은 뭡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저희가 이 특검에 대해서 자꾸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딴소리 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이 특검은 순직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수사 외압 특검이거든요. 왜 이 수사 결과가 바뀌게 됐는지, 왜 사단장을 빼게 됐는지 정확히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또 이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여러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건 전 국민적 정말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장외 집회를 갖고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얘기를 해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 대통령의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 간다. 여기 이제 황운하 원내대표의 논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부결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루어 탄핵이란 말은 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 끌어내리고 뭐 이런 얘기의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애둘러서 끌어내린다는 끌어내린다는 거 죄송합니다. 끌어낸다는 아닌데 이제 국민의 어떤 분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예, 어쨌든 뭔가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압박을 좀 암시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대통령 탄핵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탄핵은 이준석 대표가 T 익스프레스 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보수 진영 내에서 먼저 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지만 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을 만났을 때는 결국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저희는 어찌됐건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강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22대 국회 개원과 같이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2표결이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의힘마저도 결국 정신 못 차리고 부결을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은 고스란히 22대 국회 개원 상황과 연결되어서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규탄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여투쟁의 강도는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국혁신당은 탄핵 얘기하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발의하면 민주당도 동참합니까? 탄핵 발의까지는 아직 공동 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탄핵 발의는 아시다시피 그것까지는 국회의원의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뭐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이 앞서 이 여권이 들으셨겠지만 주장한 거는 단순 모수 이게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했을 때 요 숫자 조정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요거 빼고 이재명 대표가 숫자만 받아들인 걸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안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지금 여당 집권하고 있는 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2022년 10월에 국회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었고 연금특위 위원장 누굽니까? 국민의힘 이 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아닌가요? 자당의 이 위원장이 1, 2안을 가지고 와서 1안은 뭐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율을 높이고 2안은 뭐 여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보험료율도 최대치인 14%까지 양보했고 또 소득 재분배율도 저희가 주장했던 50%에서 상당히 양보해서 45%까지 양보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44%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 내리고 우리가 가면 국민의힘의 안도 수용해서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게요. 1년 적자만 31조씩 납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이 33조인데요. 경기도 1년 예산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된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빠르게 변화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여러 이 고갈에 대한 기금 소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하루빨리 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서 19개월이나 노력해서 내놓은 안이 그나마 1, 2안 중에 저희 또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주장한 안으로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여당에서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저 이재명 대표가 그 중요한 여권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이 구조개혁 조건 빼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던진 거다. 이건 책임을 여권에게 미루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던데. 그거를 따지려면은 자당의 이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의원한테 따져야죠. 위원장에게 자당의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모수개혁만으로도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험료율과 소득 재분배율을 할 것인가만 가지고도 19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 얘기처럼 주장처럼 구조개혁하려면 네. 기초연금, 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다 통합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논의 한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솔직히 지금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그 논의조차 안 하고 구조개혁하자. 그럼 구조개혁 논의를 했어야죠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거 건들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국회의장도 올해 첫 개원 연설에서도 작년에도 국회의장 연설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 자당의 연금특위 위원들도 연금개혁 해야 된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하자 이제 와서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21대는? 충분히 이게 충분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지금 않았다. 안이 도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연금개혁 하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22대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로 이게 처리 안 되면 22대 넘어가서 다시 이제 연금특위 꾸려서 하는 거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22대 국회 들어가면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는 민주당 가지고 있습니까? 22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요. 예. 모수개혁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온 모수개혁 안으로도 예. 일정하게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안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불과 9년 늦춰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던데. 근데 9년이라도 지금 예를 들면 현재 1, 2안 나왔던 게 2061년, 62년까지 이제 기금 소진 기한이 했는데 지금 그나마 국힘과 민주당이 또 안을 내서 제안해서 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2064년까지 늦추는 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소진에 대해서 30년 정도 미룰 수 있다는 건 지금 그러면 30년간 연금법 저희 개정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유지했을 때를 전제로 30년을 미루는 건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또 혹은 국가 재정이 어떻게 투입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최소한 앞으로 10년간은 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1년에 31조씩 날아가는 현재 연금 이 현재 제도를 조금이나마 바꾸자라는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국회 연금특위 또 자당의 위원장에게 제발 좀 그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구조개혁 논의는 22대에서 할 수 있다. 민주당.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조개혁 논의 너무 또 한 19개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2년간 그럼 알겠습니다. 62조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이 상태 방치하면서 경기도 2년 예산 또 매년 1년 예산씩 날릴 겁니까? 네. 하나 또 정책적 이슈가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 이 종부세. 이거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종부세 폐지 논의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지금 뭐 저 최민희 당선인이 국민의힘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 논의의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나왔던 얘기고요. 네. 어제 최고위에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뭐 최고위원들끼리 이 사석에서 예. 일정하게 논의는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아니고요. 예. 또 그 인터뷰 중에도 예를 들면 이 종부세만을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종부세를 보완할 수 있는 예. 뭐 지금 재산세나 예, 양도세나 취득세세 등을 조정해서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이 조정지역 2주택 또 3주택 이상에 이 부과되고 있는데 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9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이 고민과 인터뷰였는데 예. 이게 종부세 폐지 주장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불필요한 좀 논란이 된 것 같고요.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그 집권 제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고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폐지하든 강화하든 정책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종부세 폐지 주장을 하면 국민의힘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는? 뭐 저는 최민희 당선인이 고민정 최고위원은 폐지 얘기했다고 뭐 개인적 국민의힘을- 의견이라고 보고요. 뭐 네. 지도부가 거기에 일일이 코멘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양문석 당선인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죠.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이제 아니 국회의장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당원 의사가 왜 필요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 보고요. 예. 저는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에 뭐 그렇죠, 당원권을 그거는. 반영하자 말자 당연히 찬반은 있을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한 저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깊은 검토는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구성 협상이 있을 건데 6월에 들어가면 어제 이제 박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과방위 세 개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세 개 다 국민의힘이 양보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우석 배분으로 예. 11대 7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뭐 근데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어느 게 포함되느냐가.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되건 여러 가지 이 원구성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와 저희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협상 노력을 예. 봐야 될 거고 아하. 또 이번에 특히 오늘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만약 부결될 경우엔 예. 당연히 이제 국회 운영 방식도 저희도 더 강경한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양심과 소신에 있는 표결이 예.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예. 보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러면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안을 강하게 관철시킬 거다. 수가 압도적 다수니까. 저희는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해야 된다 보고요. 예.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예. 제2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21대 국회는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부결되면 강력하게 부결된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혁 국회로는 저희도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예.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결되면 법사위 운영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 아니, 이런 법사위 운영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가져간다. 왜냐하면 그동안 운영위 법사위는 운영위는 원래 다수당이 하는 거고 법사위는 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3년 4년 전부터 21대 국회 개원할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얘기해 드렸어요. 아니 기준을과 원칙을 만들자 할 때는 알겠습니다. 전혀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뭐 바지가랑에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